역대급 화제작 캐대언 속 K-먹방으로 세계인에게 K-푸드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밥 한 입 먹방 챌린지에 이어 K-라면의 위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안 그래도 맛있는 라면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강에서 라면 먹기.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고유명사가 된 한강 라면의 특별한 맛. 왜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유독 맛있을까요? 라면 맛이 거기서 거기지 뭘 맛있겠어요. 맛있죠. 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문화의 다리를 건너가다가 색강으로 딱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링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일상이 되어버린 한강. 그러나 사실 이곳은 푸르른 한강의 자연 대신 황량한 공터와 사람들이 잘 방문하지 않았던 장소였다는 것 아셨나요? 예전에 황폐했던 장소를 지금의 아름다운 한강으로 만든 서울 메이커스의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6년, 1988년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서울시가 유치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한강 종합 개발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한강 개발의 목적은 취수의 개념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고 그런 위주로 계속 한강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호안으로 다 덮여 있었고 모든 구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분들께서 뭐 물가 쪽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었었고 예전에 보면 이제 외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고 해요. 한강을 보고 두 번을 놀란다. 외국에서 처음에 한강을 봤을 때는 큰 대도시에 이렇게 큰 하천이 흐르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 규모에 한번 놀라고 또 한 번은 한강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사람이 없고 강물에는 배도 없고 이상하게 살아있는 강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한강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민선 사기가 조금 시작이 되면서 한강에 대한 얘기가 새로 시작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공간으로 이 한강이라는 공간이 거듭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이런 부흥, 복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좀 한강은 시민들께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적었고 그런 공간들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을 한강 중심의 계획으로 새로 짜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합니다. 2007년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 발표 이후 우리가 아는 지금의 한강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2023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한강의 매력을 채워가는 중인데요. 서울 메이커스들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민됐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 과거서부터 한강이 그 치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뭔가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시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치수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치수의 안정성을 더 강화하고 생태적으로 더 건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 당시에도 환경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항상 민원을 넣고 뭐 고발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막 그런 것 때문에 8시 뉴스에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찾아보지 마십시오. 한섬동굴의 씨앗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공무원들이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업 정말 해야 되나? 이제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때는 정말 심장이 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었고 밤을 뭐 새워가면서 일을 했었어도 그때 당시에는 뭐 저한테 주어진 책무였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힘들긴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 예. 정말 저의 젊음을 갈아 넣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그 민선사기에서 하면서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시민들에게 어떤 그 즐거움을 드릴까 싶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보람으로 남아 있고요. 그 많이
즐거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서울이 차도 많고 집들도 빽빽한데 여기 나오면 좀 마음이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 도심 속에 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닌 것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오면서 살짝 힐링하고 가는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강 뷰도 맛있고 한강 라면도 진짜 맛있던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도 너무 잘 돼 있고 상당히 좋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운동기기가 많이 구비되어 있고요. 한강이 너무 잘 트여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게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가 너무 좋아라 하고 매일 나오고 있고요. 안 나오면 나가자고 막 그래요, 애기들이. 서울 메이커스의 수많은 노력과 고민으로 만들어진 서울 시민의 일상 속 한강. 그렇다면 한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단계 사업으로 33개 사업들을 한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물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경사면에 다 콘크리트 블록처럼 그 시멘트로 이렇게 다 돼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적인 식생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런 자연석에다가 일반 야생초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꾸준히 해가지고 거의 지금은 한 80% 이상 다 지금 형태 자연형으로 지금 바꿔준 그 상황이고요. 그 서울에서 한강의 제일 상류 부분인 강동구의 광나루 지구, 그리고 제일 하류 부분인 강서구의 강서지구, 그쪽에 이제 생태공원을 강서숲지 생태공원, 그리고 암사 한강 생태공원, 그 두 개를 일단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중간에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도 88년에 조성이 됐지만 조성돼서 좀 관리가 안 되던 부분을 이제 전면적으로 좀 재정비를 했거든요. 한강공원 특화 사업이라는 게 4개 공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상류 쪽에서 보면은 뚝섬공원과 남쪽에 반포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그 다음에 난지 한강공원, 이렇게 4개 공원을 리노베이션이라는 작업으로 시작했었는데, 과거에 그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모습의 기능들을 뭔가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수요를 담아가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좀 볼거리, 뭐 즐길거리, 그걸 많이 보강을 했죠. 여의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물놀이 시설, 공연할 수 있는 수변 무대,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채비섬, 그다음에 반포 무지개 분수, 뚝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나 또는 그 앞에 수상 놀이 시설이들이 있거든요. 광진교의 상부를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면서 걷다가 잠깐 내려와서 회 한잔 먹으면서 한강을 이렇게 조망하는, 동작대교는 노을이 굉장히 멋있어요. 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노을을 보면서 커피 먹고 또 바로 한강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죠. 사람이 쉽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여러 나들목 같은 경우도 만들고, 전철하고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형태로 연결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런 교량, 한강 교량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수직으로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등등의 어떤 접근성 개선 사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치중해서 좀 보강을 했고요. 한강을 중심으로 제가 도시 경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강변이 전부 주거 중심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이 돼 있다 보니까 강남 쪽이나 강북 쪽을 바라보는 경관들이 굉장히 단조롭고 다이내믹한 경관을 찾아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욕 맨하탄의 그 강변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광경 같은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강을 도시의 중심 공간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한강변에 새로 지어지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건축 계획들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건축 계획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강의 중심 공간에서 보는 도시 경관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그 지침도 만들고, 뭐 그런 계획들은 지금도 여전히 한강변의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흘러가는 그런 큰 기조가 있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강에 큰 기틀을 다진 한강 르네상스 사업. 하지만 한강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23년 3월 이제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하는 한강을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 그레이트 한강은 이제 한강 르네상스 2.0이라고 또 하잖아요. 기존의 한강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기존에 이제 생태공원들이 벌써 조성한 지가 18년 이상 되는 공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원들을 조금 더 이용하시기 편하게 정비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더 집어넣고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들과 연계하는 작업들, 이런 큰 그림이 발표가 됐고요. 행사의 어떤 다양성, 풍성함 이런 것들은 2025년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많이 채워진 부분이고요. 조금 더 공간마다 명소화하기 위한 또 시민들이 더 체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노을 맛집들 막 만들어내고, 또 한강 교량에 있는 카페들을 업그레이드하고, 한강 교량 위에 명소인 호텔도 새롭게, 즉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로서 컨셉을 바꿔나가는 작업들, 과거에 비해서 지금 크게 변해오고 있는데 한강 르네상스가 가장 큰 변화를 주었고, 다시 그레이트 한강을 통해서 현 시대에 맞게끔 변화와 조정이 있었다. 한강은 강폭이 1km나 되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강을 바라볼 때 배가 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볼 수 없는 또 특이한 강이기도 합니다. 다른 외국의 유수 도시들의 강을 보면 훨씬 강폭이 좁아도 수많은 유람선, 화물선들이 그 수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객 운송이라든지 화물 운송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강은 여러 가지 자연 여건상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아서 그동안 이용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한강 수상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서울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수상활동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와 검토가 있어 왔고, 이 한강버스의 특성은 대중교통을 표방하고 100명 이상의 승객들을 탑승하고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정해진 선착장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타듯이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서울이 워낙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도시지만 지하철 버스를 대체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하철 버스와 함께 보완제로서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린 것이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시민 누구나 아무 때나 한강 수상 활동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한강버스를 도입하게 된 계기입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강.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자랄 서울 메이커스들은 한강 라면 먹어본 적 있을까요? 네, 있죠. 네. 출장 갈 때마다 먹었습니다. 저는 먹어봤습니다. 저기서 본 것 같아요. 뚝섬에서. 탁 트인 한강의 바람을 맞으면서 넓은 이런 잔디밭에서 보통 앉아서 먹잖아요. 그런 맛으로 먹는 거 아닐까요? 라면 맛이 거기서 거기지 뭘 맛있겠어요. 장소가 주는 맛이죠. 그 경치하고 이게 경치에 곁들여서 보는 그 뷰가 있잖아요. 그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렇기도 하고 한강에 일단 간다는 게 기분 나쁜 사람하고 가는 건 없잖아요. 일단은 좋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뭔가는 거기 나가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이 물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 한강이라는 장소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예, 지금은 일단 한강 라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고유명사가 돼서 제가 다른 곳을 가봤더니 거기에 한강 라면 팝니다 이렇게 표현, 즉 라면을 사서 수 용기에 데펴서 먹는 것 자체가 이제 한강 라면이라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강 지역명을 붙일 수 있다는 게 그건 우리 서울시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시민들이 만들어간 그 브랜드가 돼버렸죠. 저는 앞으로 그래서 좀 치맥도 한강에서 했을 때 더 풍미가 나는 그런 음식 문화, 한국의 음식 문화들 이런 것들이 좀 붙어서 조금 더 브랜드화되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지는 게 더 많아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질문. 캐대언 속 헌트릭스의 청담대교 전투씬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매일 그 청담대교를 건너다니면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내가 맨날 출근하던 길인데 출퇴근하던 길인데 저기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제가 좋아하던 걸 외국인들도 정말 좋아하는구나.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요.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한강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주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보여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제 2탄, 3탄 나올 때는 훨씬 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좀 추천드릴 만한 장소로는 여의도에 문화의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화의 다리를 건너가다가
색강으로 딱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줬습니다. 나는 그레이트 한강에서 이제 서울 링을 그쪽에다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링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캐대원 2탄에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을 꼭 중심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대원 투 속 한강의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한강을 위해 젊음을 바친 서울 메이커스들에게 서울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막 세심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공무원들께서 너무 많이 수고하신다. 되게 고마운 마음을 되게 많이 갖게 돼요. 지금까지도 이게 변모해가는 한강의 모습을 볼 적마다 참 우리나라가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모든 관계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는 게 이제 몸소 느껴지고 있는 바라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 서울시 공무원분들 항상 이렇게 깨끗한 한강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되게 많은 것도 즐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 한강이 굉장히 세계인들한테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일 텐데요. 한강은 계속 진화되고 발전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참 힘듭니다. 힘들고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고 많은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래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좀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은 항상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한강이고 한강이 서울을 만든다. 앞으로의 세계 이제 경쟁력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강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강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향한 서울 메이커스들의 진심과 노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을 만드는 서울 메이커스.